안녕하세요. 신곡 1인칭 시점을 발표한 클라시코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화 씹어먹기를 듣고 계십니다. 영화 씹어먹기 63회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을 시작하겠습니다. 63회 탐정 홍길동. 네. 간략한 줄거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폭력으로 저스티스를 실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훈 씨가 나와요. 정확히 말해서 폭력인가요? 탄압인가요? 폭력, 탄압, 다죠? 살인, 엄청나죠. 탄압 또는 총기로 네네네. 저스티스를 실현하는. 이재훈 씨가 이제 탐정이고요. 네. 고아라 씨가 탐정의 회장님이에요. 네. 네. 근데 고아라 탐정이 씨가 있는 단체 회장. 왜 그런 출동 명령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재훈 씨는 네. 복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굉장히 유능한 탐정이에요. 홍길동이라는 거의 사건을 99% 해결하는 탐정이 있는데 사람 찾는 걸 1시간 만에 다 찾는다고 하죠. 예, 다 찾는데 이제 어머니를 죽인 원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수는 외눈을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할아버지고 이제 나이가 예. 그 할아버지를 찾아갔는데 그 할아버지의 손녀인 두 아이, 여자 아이와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주겠다라며 복수를 하기 위해 이제 할아버지를 찾아서 이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동이랑 말순이가 네. 영화 보는 애는 동희인 줄 알았는데 동이네요. 네, 동이로 돼 있어요. 네. 계속 동희야 예. 해서 전 동희인 줄 알았는데 동이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네. 근데 영화에 생각보다 등장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죠. 예. 그리고 생각보다 거의 많지 지금 이재훈 씨가 일당백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해내는 네. 1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제가 이제 영화 보기에 쉽지 않은 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죠. 환경임에도 그리고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입장하면서 이 일단 포스터의 미장센을 보고 이건 100% 재미없는 영화다. 100% 0.00001%도 허락할 수 없어. 이건 무조건 최악의 영화를 난 보게 될 것이야 라면서 입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화 씹어먹기가 아니었으면 절대 안 봤을 영화라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지금 11월을 보신 분들이 심심해서 하나 더 볼 때 볼 수밖에 없는 지금 예매율이 지금 11월과 90%가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 나머지가 이걸 보신다는 얘기예요. 2위예요. 네. 예, 1위 차이가 엄청난 거죠 한마디로. 네. 심지어 오늘 영화 좀 아침에 봤으니까 봤는 텅텅 비었어요. 네, 텅텅 비었. 이거 분명히 재미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저를 욕하시면서 봤겠군요. 이런 영화를 고르다니다 아니죠. 일단은 저는 세이주스 욕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저는 이 상황을 욕했죠. 아. 내 인생 이렇게 피곤한 걸까 이러면서 심지어 이제 어제 만취였잖아요. 예. 네. 내가 이 나이 먹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요. 막 술 냄새 막 풍기면서 제가 운전을 심지어 아침에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죠. 운전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수석에 타서 음. 욕을 막 하면서 갔죠. 엘리베이터 가는 내내 욕을 막 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영화가 딱 시작되고 초반 미장센이 나오는데 이거 재밌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신시티 같지 않아요? 근데 그쵸. 신시티 그러니까 어서 많이 본 이거 약간 그 신시티를 신시티? 오마주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맞아요. 해설자처럼 이제 나레이션 주인공이 계속 나레이션 나오고. 하잖아요. 약간 CG 덮인 것 같은 그렇죠. 현실과의 CG와 그런 이질감 있는 그런 이거 분명히 재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호기심이 계속 그 미장센 때문에 발동되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미장센을 놓지 않는 그 멋짐 이것도 발견했고 일단은 그 나머지 얘기는 두 분이서 하시고 어쨌든 저는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그 일단 시작부터 분위기를 딱 잡아줘서 좋았다. 분위기를 잡아줬기 때문에 일단 제가 그 막 욕을 해서 갔던 그것들이 한순간에 확 날아가는 느낌? 미장센이 일단은 시작 도입부에서 확 잡아준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신시티 이후에 만화 같은 느낌을 주려고 했던 그 영화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일명 아류작들이 상당히 난무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대부분의 영화는 다 망했죠. 그리고 심지어는 신시티 2도 망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맞아요. 아류작이 나온 뒤에 한참 뒤에 너무 늦게 나와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영화 자체도 좀 이상했었고요. 하지만 이 탐정 홍길동 같은 경우는 신시티 냄새가 나지만 상당히 물씬 많이 나지만
나름 잘 버무려냈어요. 네. 우리나라 현대 그런 시절? 그러니까 정확히 네. 말해서 시절이 어느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애매하게 설명 안 해주니까. 흑백 TV가 나오면서도 현대 화폐를 쓰기도 하고. 제가 보기엔 이제 그 배경은 제가 보기엔 이제 군부 시대 형제복지원 얘기를 약간 지금 그런 하고 거 있는 것 비슷한 시기. 같아요. 전두환 오태호 뭐 이런 네네 시절. 소재를 이제 오태호까지도 아니고 그런 걸로 전두환 좀 시절. 네. 잡았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이 범인을 추적해가는 그런 추리물도 조금은 잘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액션 부분은 상당히 못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강성희 씨가 나와가지고 강성희 씨 맞나요? 네. 가- 김성균 강성균 씨. 김성균 씨가 강성길이라는 캐릭터로 네. 나오잖아요. 아, 이 강성길 네네. 캐릭터 나와가지고 처음에 홍길동을 두들겨 팰 때 그때는 이거 멋있는데 하면서 이 후반부를 기대하게 히어로인데 됐는데 막 이러면서. 네. 근데 갑자기 그런 장면들이 없어지면서 그렇죠.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작비를 아끼기 위해서 네. 액션 장면은 과감하게 없앴다라는 생각도 약간 들었어요. 그런가? 왜냐면 그것도 제작비 지금 문제인가? 미장센 때문에 CG를 상당히 많이 썼더라고요. 전부 다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군더더기들을 많이 빼지 않았을까.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데드풀처럼 목적한 바를 달성하려면 이게 군더더기를 빼야 이게 가능해지잖아요. 한국은 그쵸. 특히 예. 이제 예. 제작비가 딸리는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렇죠. 그래서 액션이 없어도 충분히 좋았던 그리고 약간이 조금 어설퍼도 충분히 좋았던 그런 기분이에요. 그러게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액션은 이 정도로 적당을 하다라고 보거든요. 아, 그리고 그래요? 뭐 몸싸움뿐만이 아니라 어쨌거나 총격전이 또 있잖아요. 계속. 네. 그래서 본인들 그러니까 나쁜 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김성균 씨 쪽 일당. 부하들이 총알을 쏴버릴 때 예. 허비할 때 뭐 그런 장면이라던가 아니면 이후에 이제 대규모 마을 최후 장면. 사람들 다 모아놓고 죽이겠다면 이제 시작을 했던 그런 총격전 이후 이제 하이라이트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소탕하는 그런 부분에 들어간 정도의 액션이어도 저는 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말했던 액션은 그런 총기 액션보다는 거기서 몸싸움. 말했던 몸싸움 격투가 좀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네, 이제 그것도 이제 왜냐면 그 액션을 준비해주는 네. 감독님 무술 감독님이 끼어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분도 이제 돈을 많이 가져가시잖아요. 네, 그걸라도 좀 줄이고 이제 감독이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만 액션을 하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미 김성균 생각이 들어요. 씨가 처음 홍길동을 대면하는 장면에서 보여준 액션이 굉장히 훌륭했거든요. 네네. 솔직히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응답하라 1988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아, 네. 거기에서 정주행을 이제 다시 시작하셨군요. 그쵸, 김성균 씨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렇죠. 굉장히 소탈한 그런 아저씨 악역을 옆- 참 많이 했었는데 네, 그 옆집 작품에서 아저씨로 옆집 아저씨 나와요. 나오죠. 근데 이 영화에서 보여준 진짜 동일 인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캐릭터가 완전히 확 바뀌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 김성균 씨가 항상 똘마니 역할 약간 넘버 4, 5 약간 뭐 이 정도의 레벨이었는데 요번에 거의 완전히 탑으로 급부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두머리 격이니까 그러면서 보여주는 그 샤프한 나쁜 남자의 모습을 되게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그 누구지? 나쁜 놈 전성시대인가? 네네. 그런 나쁜 영화에서 놈들 전성시대. 네, 거기서 똘마니 조폭으로 그렇죠. 나오기도 또 했었고. 조폭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나팔바지 휘날리며 이웃집 사람들인가 거기서는 살인마. 살인마인데 네. 그분한테 두들겨 맞는 네, 불쌍한 네, 좀 네. 이렇게 그런 살인마로 어설픈. 나왔다가 그러다가 또 갑자기 나쁜 놈이 아니고 착한 이웃집 아저씨로 나왔다가 이번에 다시 나쁜 놈으로 돌아오신. 네. 중간에 많은 영화도 겹치고 드라마도 겹치게 했지만 김성균 씨가 이번에 역할이 꽤 매력적이었는데 네. 그 포인트를 사실 감독님이 잡아준 것 같아요. 뭐냐면 안경이 계속 그렇죠. 하얗게 반사돼 있어요. 그게 신시티에서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네. 완전히 이렇게 근데 하얗게 반사되는. 신시티하고는 좀 다른 게 신시티는 아예 굉장히 하얗잖아요. 그 과하게. 근데 이거는 빛의 반사 반사돼서 효과로만 눈이 제대로 안 보이는 것 같은 되게 그런 잘 느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참 캐릭터 만들어 주는데 일조했다고 보고.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아까 영화 정말 재미없을 거라고 예상했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 일조한 게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포스터와 제목인 것 같아요. 이 홍길동이라는 제목이 굉장히 뭐 진짜 홍길동이 나와서 그 우리 아버지라고 말 못하고 이 홍길동이 나오는 홍길동이면 좋았을 텐데 왜 제목을 홍길동을 했을까? 요거와
포스터를 그렇게 유치하게 했어야 되나. 물론 이 영화가 솔직히 시작하자마자 이거 재밌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장센이 좋은데 이 포스터를 이렇게 했어야 되나 유치하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 두 포스터를 가지가 지금 보면 약간 그 만화 같은 느낌이 살짝 나게 만들었어요. 네네네. 색깔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톤을 그대로 포스터에도 유지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는 그렇게 확 끌리게 잘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맞아요. 실패죠 실패. 네. 탐정 홍길동이라는 이름도 근데 뭔가 홍길동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극 중에서 나오잖아요. 누구나 쓰는 이름이니까. 아무도 아닌 거잖아요. 홍길동은 네.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김철수 내가 이름도 모르고 지금 그렇죠. 태어난 배경도 원래 잘 몰랐었고 주민증도 없는 상태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홍길동이라고 했다라고 아예 부연 설명을 영화에서 좀 해주는 그렇죠, 것 좀 같아요. 해주는데 난 민증도 없어라는 대사가 있잖아요. 그죠. 음. 근데 홍길동이라는 게 참 왜 이렇게 유치하게 느껴졌는지 일단 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요. 왜냐면 이 포스터와 제목은 관객을 극장으로 이끄는 네. 그런 효과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화는 참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이 탐정 홍길동이라는 제목과 포스터가 결국 관객 무리에 실패했다. 이렇게 봐야 맞는 거 아닌가. 사실 첫 느낌은 대부분의 이제 한세 씨가 느끼는 느낌과 거의 비슷하실 것 같아요. 네네. 저도 그런 생각이 약간 들기는 했거든요. 그렇죠. 저희 영화 첫 느낌은- 씹어먹기가 참 좋은 방송인 것 중에 하나가 네. 이렇게 실패할 수 있는 영화를 저희가 직접 보고 이거 잘 만들었다고 지금 재밌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세이주 씨가 갑자기 이제 근데 저는 말입니다 하면서 단점들을 막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저희 방송이 참 그래도 많은 좀 뭐 뿌듯하다 뭐 이런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해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근데 어쨌든 포스터는 제 스타일은 진짜 아니었던 것 느낌은 같아요. 세 분 다 지금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주인공인 이재훈 씨가 시그널로 얼마 전에 정말 대박을 터뜨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때는 경위가 경위가 그럴 거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가 경찰이었다가 요번에 지금 이제 탐정으로 탐정으로 전업을 했는데 똑같이 약간 얼마만큼- 시대극 비슷한 걸로 나오고. 얼마만큼의 이 연기 변신이 될까가 조금 영화를 보기 전에 되게 궁금을 했었어요. 근데 뭐랄까 그 굉장히 그 순수하기만 했던 경찰에서 네. 정말 정의감에 불타는 그 순수하던 경찰에서 약간은 그 뺀질이. 되게 매몰차고 어찌 보면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센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탐정으로 지금 변신을 했는데 그 목소리가 이재현 씨가 세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내가 겁을 주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라고 이제 대사를 하시는데도 귀여웠어. 그닥 그렇게 맞아요. 귀엽더라고. 무섭지가 않았어요. 그게 좀 되게 차가워서 막 소름 돋게 막 그런 말투가 돼야 되는데 네. 그렇죠. 계속 조금 약간 귀엽더라고요. 네. 이재훈 씨가 연기를 못한 건 아니고 오히려 상당히 잘했는데 네. 안 어울렸어요. 저도 보면서.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안 어울리는. 근데 저는 일단 등장인물의 가장 중요한 이제 동희와 말순이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들한테 좀 친근감 있는 캐릭터를 구현해주기 붙이다 위해서? 보니까 이재훈 씨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요. 그렇구나. 저는 이 영화를 그럴 수 있죠. 보면서 이재훈 씨가 주인공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오히려 말순이가 말순이가 주인공이죠. 주인공이에요. 말순이가. 예. 이 영화의 주인공은 진짜 말순입니다. 주인공은 말순이죠. 그리고 네. 연기의 그 대사 분량도 대단히 많고 그렇고요. 예. 그래서 언니보다도 오히려 많고 예, 언니보다도 그리고 많아요. 되게 말순이가. 찰지게 대사를 얼마나 네. 잘 치던지 보는 내내 말순이 때문에 정말 빵빵 터져서 많이 이 웃었어요. 말순이는 막 역할 맡은 김하나라는 이 소녀는 네네. 네. 연기를 배워본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이번이 첫 데뷔작이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어리니까. 그러니까요. 뭐 애들 뭐 부쩍부쩍 크잖아요. 만약에 이게 데뷔작이 아니었으면 뭐 응애응애 하면서 뭐 연기를 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보니까 굉장히 그 사랑이랑 좀 네. 비슷하게 생겼던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사랑이 나일 텐데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 사실 뭐 예능에 나왔던 거 아니면 사실 연기는 처음이라고 봐야 되는데 정말 꾸밈 없이 잘하잖아요. 꾸밈 없이 네. 잘하는데 이것도 감독님이 되게 잘 부여한 것 같아요 캐릭터를. 맞아요.
사실은 좀 과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애는 없죠.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아이예요. 근데 그거를 귀엽게. 그러니까 홍길동도 당황할 정도로 쟨 그렇죠. 뭐야 싶은. 귀엽게 잘 그걸 버무려서 놨거든요. 그리고 지금 홍길동이 말순이와 더불어서 되게 성장을 많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설정된 캐릭터가 처음에는 굉장히 차갑고 냉혹하고 손을 처음 잡았을 때 왜 이래 그러면서 기겁하면서 부러치고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인간적인 면을 다시 되찾아서 물론 중간에 여러 번의 이제 계기들이 생기고 깨달은 바가 있고 뭐 기억도 찾고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이 말순이와 동의를 통해서 그 인간적인 그런 감정 이거를 되찾는 그런 엄청난 성장을 하는 캐릭터로 거기에 도움을 주는 말순이를 만들었다는 거는 꼭 필요한 캐릭터인 거잖아요. 없어서는 안 돼.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았다고 해도 되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 사람들을 버린 캐릭터였는데 사람들의 관계를 되찾는 영화로도 볼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제 홍길동의 그 마음의 변화를 항상 우리들은 그 영화에서는 화면으로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 화면에서 표현해준 게 이제 밴드를 붙임으로써 아이가 준 밴드를 붙임으로써 이제 마음을 열었다라는 거를 딱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갖고 이거 되게 뻔한 이 장치인데도 불구하고 뻔하지 않게. 잘 썼어요. 잘 효과적으로 썼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시티의 오마주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이 미장센들은 많이 따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따왔다는 느낌보다는 잘 버무렸다. 이 한국형 신시티, K시티. 아니 사실 줄거리 자체는 굉장히 좀 뻔하잖아요. 줄거리 심지어 줄거리 뻔한데. 근데 굉장히 잘 꾸며놨어요. 거기 중간 중간에 소스도 말순이도 그렇고. 모텔 주인, 그렇죠. 모텔 주인도 그렇고 뭐 책방 아가씨도 그렇고 되게 그 찰잘한 캐릭터기는 하지만 정말 그 요리를 했을 때 우리가 조미료를 되게 잘 쓰듯이 중간 중간에 그런 소스들을 굉장히 잘 바꿔놓은 것 같아요. 동희가 이제 밴드를 갖다 주면서 붙여랬더니 소름 끼쳐 이러면서 안 붙이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붙일 때. 사실 되게 뻔한 장치다. 저렇게 붙이면 되게 뻔하겠다. 재미없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붙이고 나온 게 되게 예쁘게 보이는 그냥. 근데 사실 그 부분에서 좀 아까운 게 처음에는 그 원수의 자식들 너네들 역겨워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말로는 되게 막 역겨워라고 얘기하지만 눈빛은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눈빛은 어머 쟤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지 그랬어. 그런 거 표현을 좀 더 해줬으면은 후반부의 변화가 더 와닿거나 더 크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 캐릭터들한테 막 덕설 붙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재훈 씨가 이렇게 되면 이재훈 씨가 초반 연기를 못했다라고 설명밖에 안 되는 건데 전 사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재훈 씨가 연기를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이미 관객들이 그 말순이가 너무 예뻐. 맞아. 심지어 동희는 되게 측은해. 그리고 되게 미인형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갖다가 귀엽지 않다고 생각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미 모든 관객이 동요가 돼서 그러네요. 이재훈 씨가 무슨 짓을 해도 그냥 아이고 귀여워요. 이게 지금 답이 없어. 저렇게 귀여운데 네가 미워할 수 있어? 약간 이런 그런 거지. 식으로 해요. 그리고 심지어 뭐 캐릭터를 너무 잘 잡아줘서 감독님이 맞아요. 너무 귀여우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계속 그런 돌발 행동들을 하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역할을 어쨌거나 동희하고 말순이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 장부도 동희가 챙겨서 가지고 왔었고 그 쓰는 돈도 동희가 다 한 푼 두 푼 모은 그걸로 이제 쓰고 말순이가 때때에 맞춰서 총 갖다 주고 연기해주고 뭐 어쩜 이렇게 애들이 알아서 잘하는지. 맞아요. 딴 건 진짜 몰라도 조성희 감독님께서 캐릭터 잡는 거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캐릭터 잘 잡았어요. 근데 이 조성희 감독님이 전에 그 늑대소년이라는 영화를 하셨잖아요. 그쵸. 거기에 우리의 유대위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제 아역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박보영 씨 동생으로도 몇 명이 나오고 그러니까 감독님 자체가 그 아이들의 그런 예쁜 모습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영화판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두 새끼들이 있다고 해요. 새끼? 예.
그 실제 그 영화 현장에서 쓰는 단어라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영화 쪽에 찍을 적에 애새끼랑 개새끼는 쓰지 말라고. 아. 통제가 안 된다고 해요. 아 애들이 네, 애새끼랑 개새끼를 쓰면 통제가 안 돼서 도저히 찍을 수가 없다고. 근데 반대로 CF에서 꼭 그쵸. 꼭 나와야 되는 쓰면 대박 나는 셋 중에 둘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찍을 때는 어떻게 잘 찍어서 쓸 수 있는데 카메라 뒤, 카메라 뒤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거고요. 그리고 CF는 짧잖아요. 그렇죠. 한두 시간만 찍고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화 같은 경우는 몇 달씩 잡아놔야 되니까. 예능도 마찬가지예요. 예능도 애 그렇죠. 나오고 개 나오면 무조건 뜬다고 해요. 동물 나오고 이제 특히 동물농장 같은 프로그램은 엄청 장수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영화는 뭐 말순이랑 동이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성공작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 포스터에 얘네가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포스터 나와요. 왼쪽 나와요? 구석에 조그맣게 나와요. 거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재훈 씨가 이재훈 씨 혼자 있는 그쵸. 포스터였거든요. 이재훈 씨막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이재훈 씨가 크게 나오고 지금 보니까 그 김성규 씨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구석탱이 약간 네. 동그랗게 맞아요. 배치를 해가지고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동이와 말순이가 이제 크게 이렇게 딱 그러니까요. 근데 그랬으면은 영화를 봤을 때 아하하하 이런 게 조금 더 적지 않았을까? 약간 좀 이렇게 싶은 생각도 있어요. 놀랄 놓자긴 했어요. 왜냐면 이재훈 씨만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이 동이랑 말순이가 너무 이게 주연처럼 막 너무 계속 매력적이야. 나와서 처음 매력적이다. 말순이의 말문이 터진 게 아닌데 저 아저씨 나쁜 아저씨인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할 때부터 주인공은 말순이구나. 말순이구나. 그리고 분량이 진짜 생각보다 많아서 좀 더 놀랐고 뭐 물론 좀 캐릭터가 과하긴 하지만 전부 다 과하죠. 세트 느낌도 과한 거고. 세트가 과해서 어색하지가 않았고 톤 자체가 그렇게 세팅이 된 것 같아요. 그 약간 말투도 그렇고 그 색상도 그렇고 그리고 그 극 중에 그 회장으로 나오는 고아라 씨도 그쵸. 사실 저는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죠, 엄청 어색한 거죠. 사실은. 다른 여배우를 차라리 썼으면은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인지도가 더 장윤주 떨어지더라도. 씨가 그걸 했다고 쳐보세요. 그럼 좀 어울리잖아요. 네, 장윤주 씨도 괜찮네요. 네. 근데 저는 고아라 씨가 이걸 저는 황석정 씨라던가 약간 이렇게. 그리고 맞다 궁금했던 거. 거기 책방에 있던 분이 고아라 씨 아니에요? 아니요, 그분은 황보라. 황보라 씨. 황보라였어요. 네. 보라 씨였어요. 네. 그 아이 7명이 데리고 있던 왕뚜껑. 네, 맞아. 이분이구나. 저는 고아라 씨가 분장을 해서 2인 역할을 했나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애초에 황보라 씨가 이 황 회장 역할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 고아라 씨랑 황보라 씨랑 둘이 바꿔서 그럼 더 어울렸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고아라 씨의 미모가 지금 역할과 조금 맞지 않지 않나. 거의 엑스트라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또 연기가 조금 더 덜 돋보이는. 사실 그런 대사를 칠 때 그런 톤으로 그렇게 할 거다라는 거는 뻔하기는 한데 고아라 씨가 해서 왠지 조금 어색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모든 캐릭터가 다 성공했는데 고아라 씨만 좀 어떻게 보면 좀 그쵸. 자기한테는 좀 해가 된 작품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비중도 상당히 적을 뿐더러 이 홍길동의 거의 주변에 홍길동의 주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없죠. 이 활빈당이라는 이 단체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고. 제가 보기엔 툴을 만들려고 지금 다 빼놓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시리즈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시리즈 찍고 싶다고 하긴 하는데 찍고 싶다고 하는데 아마 못 찍을 거예요. 이번 11호랑 붙으면서. 모든 영화들이 모든 영화의 감독님들이 자신이 만든 영화에 대해서 특히 이런 장르 영화들은 시리즈를 만들고 싶어 하시죠. 그죠. 근데 대부분 다 못 찍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활빈당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뒤에 이제 더 살짝 나레이션 섞어가지고 이제 고아라 씨 처음에 나올 때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러하고 얘는 뭐 아버지 돈을 받아서 활빈당이 지금 회장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다가 있대. 하긴 한데 너무 부족하죠. 지금 사실 황 회장 캐릭터 자체도 말순이 못지않게 좀 중요한 캐릭터기는 하잖아요. 홍길동을 처음부터 얘가 이상한 상태지만 이해하고 그렇죠. 어쨌건 보다듬어지고 있는 그런 유일한 사람인 거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끝까지 같이 가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 상황인 거는 알겠는데 그런 표현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걸 한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후속작을 노리고 했다고 생각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긴 한데 과연 후속작을 언제쯤 볼 수 있을지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저는 분명히
뭐 이건 제 추측이지만 조선희 감독님이 분명히 2나 3에서 좀 더 이 군부 독재 시대를 더 잘 표현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활변당이라든가 저는 보면서 계속 의문이었던 게 이게 정말 과연 군부 독재 시대인가? 그 시대적인 연도를 저는 못 잡겠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일부러 한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중간중간 조금 그 보여지는 나오고 뭐 TV가 흑백인 거 봐서는 한 80년대라든가 70년대 그렇죠. 후반 뭐 이렇게 모아놓고 군에서 그렇게 지령을 내려서 이게 해결이 되고 뭐 선거에서 뭐 이런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하고. 그 형제복지원과 대략적으로 봤을 적에 약간 일제시대 느낌도 나기도 하는 거 보면은 한 일제시대 때부터 60년대, 70년대 멀리 그 길게 보면 한 80년대까지 볼 수 있는. 전 제 생각에는 그 네. 차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차도 그 차의 연도에 맞췄다고 생각해요. 감독님이. 그러니까 네, 그러면 군부 독재가 나와요 이제. 되게 애매모호해요. 이 시대가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예전에 총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거든요. 네, 총을 이제 몇 년도인가 다 회수를 합니다. 총은 또 리볼버를 완성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글록하고. 가짜 수입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북한에서 총이 있었을 때를 배경이다라고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일제 시대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죠, 제 말. 아니요. 군부 독재. 군부 독재. 네. 왜냐면 여기 그때는 총이 없었죠. 총 있었어요. 그 군부 독재 시대 때 이제 회수를 하기 시작했죠. 네. 예전 사람들은 총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총기 소유가 가능했죠. 그래요? 저희 아버지 총 갖고 계셨거든요. 네. 그때 이제 나라에서 파출소에다가 총을 다 반납해라라고 해서. 그래요? 그런 운동 같이 약간 간첩 신고, 자진 신고 총 기간, 모으기 기간 있었어요. 총기 반납 기간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총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 저는 그러네요. 군부 독재 때 다 회수했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한참 뒤에 태어난 사람이라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총을 갖고 있을 시기 사람들이. 그리고 탐정 조직이니까 뭐 아무래도 총을 구하기는 조금 더 쉬웠겠죠. 네, 그렇죠. 저는 이 강성일이라는 캐릭터가, 그러니까 김성균 씨가 연기했던 이 강성일이라는 캐릭터가 약간 그 일제 순사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제 시대 느낌도 좀 난다라는 말을 드렸던 건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총을 이렇게 다 갖고 있던 시대라고 하면. 앞잡이의 역할이 있지만 저는 김성균 씨의 굉장히 발견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국판 뭐 약간 어벤져스 뭐 이런 히어로물을 찍는다고 했을 때 저 나이가 좀 있으시지만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악당으로서는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죠. 그 액션씬도 잘 찍으셨고 그리고 지금 아직 얘기 안 했던 캐릭터 중에 그 주유소 사장님도 있었고 주유소가 아니고 정비소 사장님도 있었고 그 단역으로 먼저 죽은 그 나쁜 할아버지를 처음 납치한 그 아저씨들도 형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동네 주민 처음에 경찰이었죠. 경찰 2명이 납치한 거죠. 할아버지 납치한 거죠. 그래서 그 경찰 반장님 얘기하면서 아니죠. 경찰 2명이 납치한 게 아니고 경찰의 그 한 명은 그 집을 가르쳐주네. 오더를 받아서 동네 주민 한 명은 정비소 직원이었고 한 명은 술 먹고 그 사람이 경찰 아니에요? 경찰이 아니라 경찰이 끈앞풀인 거잖아요. 끈앞풀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경찰이었나? 경찰이 직접 움직이지 않고 할아버지를 납치해다가 전달만 해주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 부분들도 처음 이제 보는 얼굴이기는 한데 굉장히 짧게 인상이 많이 남아요. 그러게요. 저는 뭐 어쨌든 인간의 정 보면 이제 모텔도 그렇고 정성화 씨. 정비소도 그렇고 정성화 씨는 진짜 몸을 한 번은 쓰겠구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왕년의 조폭으로 나오니까. 근데 그렇게 막 괴력을 발산해가지고 총 맞고도 안 죽고 막 담배 들고. 전 이분 볼 적에 두 분은 안 보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워킹데드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어요. 네네네. 거기에 유진이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 캐릭터가 약간 정성화 씨 캐릭터랑 똑같아요. 약간 덜 떨어진 느낌 나면서 뭔가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옷 스타일도 그렇고 보면서 계속 그 유진 캐릭터가 생각났었는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워킹데드를 본 분이 계시다면 아마 매치가 되실 거예요. 네네. 캐릭터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되게 잘 만들어졌기도 하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도 많이 나긴 나요. 아니면 황보라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분량이 적긴 한데 본인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런 느낌도 많이 풍기는 그런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약간 정성화 씨랑 연인 관계 같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나와요. 뭐 그런 거 봤을 때는 캐릭터는 정말 잘 만들었는데 정말 아쉬운 건 그런 것 같아요. 이 홍길동의 주인공으로 내세운 영화기도 한데 홍길동의 출생의 비밀은 뭐 약간 복선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쳐더라도 홍길동의 양아버지인 황 회장의 아버지이기도 한 원래 그 회장 활빈당의 회장 그분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없었고 활빈당 이야기가 너무 없는 건 너무 아쉬워요. 근데 CCTV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처음 말씀드렸던 액션인데 그런 액션들이 너무 부족해서 김성규 씨가 나올 때 빼고는 액션이 거의 전무하잖아요. 없죠, 액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쉬웠고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소화기를 이용하는 암살 장면이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약간 배트맨이 그 악당들을 암살할 때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많이 부족한 배트맨이에요. 그쵸. 얘들을 습격이라든가 뭐 액션을 따다닥 때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빈약하게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쓱 나타나 총알 막 땅 쏘 죽이고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점 많고 허점도 많은 영화인데 이상하게 유쾌하고 재밌고 정이 가는 정이 가기도 하고 동의가 이거를 많이 그러니까 말순이가 이걸 많이 잡아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아쉬운 건 전 이거였어요. 이 영화에 주요 관람층으로 잡은 대상이 성별하고 연령층을 모르겠어요. 누가 보라고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순이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요. 그 어른들 나이대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렇죠. 완전히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한 5, 60대 분들이 보시면은 좋아할 법하기도 한데 이런 CCT 같은 느낌을 좋아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애들 그럼 20, 30대가 봐야 될 것 같은데 20, 30대가 보기엔 너무 또 유치하단 말이죠. 그죠. 말순이 좋아할 것 같아요. 40, 50대로 하죠. 40, 50대? 40, 50대를 보기도 쳐도 애매모호해요. 타겟층을 못 잡은 것 같아요. 그 40대라고 하면 가족하고 같이 보고 싶어 할 텐데 애들한테 또 이렇게 총 쏘고 막 이런 나쁜 역할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저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포스터가 네. 이렇게 유치하게 안 하고 조금 약간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고급지게 바꿨으면 오히려 11호랑 붙지도 않고 이렇게 좀 다른 타겟층으로 노려서 관람객을 더 유입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잠깐 들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가장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지금 한다기보다 내년에 설 특집 영화라든가 그런 걸 보고 만든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이상한 영화였던데 재밌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일단 재밌어요. 일단 잘 만들었어요. 재밌어요. 잘 만들었고 허점 많고 좀 빈 구석이 많은데 재밌어요. 일단 미장센이 첫 번째로 사람들을 좀 눈을 즐겁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말순이가 일단 한 번 더 즐겁게 해주니까 뭐 내용이 어떻든 뭐가 중간에 뭐가 어떻든 액션이 너무 없고 뭐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쭈쭈 하면서 보게 되는 그래도 좋아. 각본도 완성됐다기보다는 한 완성을 100%로 치면은 한 80에서 90%만 쓴 것 같은 느낌? 네. 뭐 나름 복선도 잘 배치해 놨어요. 뭐 중간중간 보아라 씨가 나올 적에 중간중간 보이는 장면들 그리고 다 복선이었잖아요. 근데 이 복선이 복선 같은 느낌이 안 들고 그렇죠. 나중에 끼워 맞힌 듯한 느낌이 들 정도의 좀 엉성한 느낌이 있었는데 전부 다 김성규 씨가 그 말도 하잖아요. 살아나면은 왜 너를 아는지에 대해 생각해봐라. 뭐 그런 얘기 하긴 하는데 진짜 형이었으면은 굳이 죽이려고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 정체를 알고 나니까 우리 편으로 들어와라라고 뜬금없이 그게 죽이려고 했으면 죽이든가. 그러니까 이런 친형은 아니잖아요. 친형으로 나오잖아요. 친형인 거예요. 막판에 형제 막내가 홍길동을 나오잖아요. 이 강성일 씨가 둘째인가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어설퍼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게 그 나쁜 마을의 우두머리가 아빠잖아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지금 김성균 씨잖아요. 그리고 그 부인을 그러면은 할아버지한테 죽이라고 시켰단 말이에요? 도망가려고? 그게 그거 같아요. 이 첩 중에 거기서 이제 그냥 강간했거나 여러 여자 중에 한 명이지 않았을까. 그 뭐 형제기는 한데 배다른 형제들 중에 한 명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첫째도 아마 이게 안 나오고 마지막에 쿠키 형상처럼 나오는 성함이 생각 안 나네. 그분도 배다른 형제 중에 한 명 캐릭터로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쿠키 형상이 있었어요? 쿠키 형상 비슷하게 맨 마지막에 엔딩을 올라가기 직전에 나오잖아요. 골목길을 쫓아가는
예. 꿈의 길. 네네. 일단 중요한 게요. 반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해결이 풀리는 사람들이 우와라고 해야 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장면이 그냥 뒤통수를 딱 맞는 느낌이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그럴 것 같았어. 잘했어. 뭐 이 정도. 그래. 뭔가 되게 어설프고 아쉽고 그래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이런 거.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거기에 말순이가 있어서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말순이 때문에 말순이가 말순이 모든 없었으면 게 어쩔 뻔했어. 진짜 이 영화에서 말순이를 딱 빼면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 미장센만 남겠죠 아마. 왜냐면 예전에요 저기 그 박보영 씨 나오던 미장센이 뛰어났던 그 학교 경성학교 있었잖아요. 예,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잘못하면. 근데 사실 경성학교 미장센 좋았잖아요. 엄청 좋았죠. 그리고 영화를 박보영 씨가 하늘로 날아가면서 영화를 영화를 날아갔잖아요. 괜찮았어요. 사실 이거 미장센 되게 좋은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사실 뭐 굉장히 그 여백 기미가 많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미장센 좋았기 때문에 좋은 건데 이제 말순이가 사실 거기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요새 그 되게 강한 똑 부러진 여자 캐릭터에 되게 반하고 있잖아요. 원더우먼 있죠. 원더우먼부터 시작을 해서 퓨리오사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는 말순이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사실 동희는 살짝 어찌 보면 민폐 캐릭터가 될 수도 있어요. 네네. 애가 약간 겁이 많고 그리고 가장 그 민폐했던 장면이 할아버지한테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지 않고 안에서 차겠다며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하다가 동희가 정신을 놓고 말순이를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말순이 잡혀가죠. 그 장면이 가장 지금 민폐인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동희를 민폐 캐릭터구나라고 그냥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말순이가 더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 그리고 동희가 진짜 민폐 캐릭터인 게 왜 말순이 코를 안 닦아줘요? 그 코가 계속 있어. 언니가 코를 이렇게 닦아주거든요. 물론 감독님이 계속 닦으면 묻혀놓고 했겠지만. 그래야지 더 이렇게 귀여워 보이니까. 그러네. 동희가 말순이를 전혀 안 챙기네. 그래요. 코를 안 닦아줘. 계속 어찌 보면 본인도 약간 논란토끼 같이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오히려 말순이가 더 당차게 뭔가를 저지르고. 동희가 말순이를 자제시키는 것 같지만 말로만 야야 이러지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안 하고 야야 이런 느낌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동희도 참 이쁜 아이를 잘 뽑아서 요새 진짜 이쁜 아역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역들이 연기를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게 있어요. 애들이 계산적이지 않아요. 뭔가를 시키면은 그러니까 야 저거 먹고 싶은 느낌으로 말을 해봐라고 하면은 걔는 정말 저거 먹고 싶은 느낌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른들은 머리가 좀 굵어져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를 여러 번 생각을 하고 섹시하게 먹고 싶은 거, 뭐 아니면 귀엽게 먹고 싶은 거, 뭐 이런 걸 막 생각하겠죠. 근데 애들은 정말 대놓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난 저거 먹고 싶어. 그러면 저게 먹고 싶다고 말할 거야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와닿는 거거든요. 꾸밈 없는 연기이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캐릭터들은 그런 거에 비했을 때는 오히려 조금 떨어지는 하지만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기술력이 느는 거죠. 기술이 늘죠. 그런 거죠. 어쨌든 이재훈 씨가 뭐 충분히 연기를 뭐 잘했지만 우리 꼬맹이들한테 밀려. 네, 꼬맹이들이 너무 귀여워서. 그럼요. 네, 꼬맹이들을 이렇게 약간 저주하는 어떤 멘트들이 그렇게 와닿지 않은 그런 효과도 있었어요.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맨 처음에 나왔었던 그런 잔혹한 그런 장면들이 굳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맞아요. 그 장면이 없고 그냥 시작했어도 그 어두운 길거리를 자동차로 가는 장면부터 시작해서도 큰 문제가 없는 영화였는데. 문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아쉬웠던. 왜냐면 애들이 그렇게 귀여운데 뭐 그렇게 잔혹했던 사람이다라는 거 굳이 안 해도 뭐 그냥 안 잔혹한가 보다라고 하고 그 물론 캐릭터가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지만 그런 거라면 오히려 저는 김성규 씨가 홍길동을 했으면 더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러니까 아니면 앞에를 더 잔인하게 했든가 더 잔인하게 자르는 걸 보여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피튀기라든가 보여줬으면 못했어. 피라도 얼굴에 막 튀기던가 정말로. 그러면 좀 변화가 좀 이렇게 따다닥 맞춰지는 같은 느낌이 있었을 텐데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그렇죠. 아유 귀여워하다가 끝에는 완전 귀여워 그렇게 표현을 좀 거칠게 하다가 나중에는 표현을 좀 유순하게 하는 것밖에 안 바뀌는 뭐 그런 느낌이 있었죠. 약간 앞에서 일부러 한다는 티가 났죠. 왜냐면 애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애들 없었으면 우리가 저 잔혹한 놈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애들이 같이 있는데 이게 느낌이 안 살아. 잔혹해 보이지가 않아. 하지만 재밌었다는 거. 일단 그 손가락 잘라 그러고 쳐다보면서 씩 웃을 때도
그렇게 잔혹해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해 보여 이재훈 씨가. 선해 보여. 잔혹해 보이진 않았어요. 노력하네. 약간 이런. 좀 잔혹해 보이고. 이상하게 영화 재밌다는 게 그게 이상한 거야. 영화 재밌어. 근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이분이 연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연출을 모자른 듯하면서 충분히 잘했어요. 모자른 듯한 거는 제가 보기에 이제 돈인 것 같고요. 거기에서 맞아요. 나오는 일련의 일들 사건들일 맞아요. 것 같고 초반에 나오는 신시티 같은 그런 느낌도 후반에 가면은 약간 캐릭터에 의존하게 되면서 많이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어요. 네. 그런 것도 좀 아쉽긴 하죠. 네, 그래서 돈인 것 같고 연출을 굉장히 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재밌는데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럼 대부분 다 말씀하신 것 네. 같으니까 네. 영화를 정리해보죠. 영화를 보시고 나서 맛있었던 부분, 맛없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메뉴를 추천할지 안 할지 한줄평 별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추천합니다. 네, 일단 추천하는 거 그리고 추천을 먼저 말씀해 주시네요. 네, 왜냐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영화들 물론 뭐 저 같은 관객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영화 포스터 딱 보고 이건 재미없겠다. 물론 저 이제 이 감독님이 뭐 유명한 감독님인 것도 몰랐고 그럼 당연히 안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건 조금 추천을 빨리 해드려야 많은 분들께 이거 11호 보시고 이거 보시라고 11호는 봐야 돼요 사실. 그렇죠. 예, 봐야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뭐 이 영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추천하고 일단 맛있었던 부분은 미장센이에요. 그리고 유치하지만 이상하게 재밌는 분명히 유치한데 엄청 유치한데 그 유치한 만큼 재밌는 그런 포인트가 이제 맛있었던 부분이고 맛없던 부분은 약간 돈 문제 때문인지 어쨌든 화면이 스토리가 좀 튀는 것도 있고요. 이재훈 씨도 사실 너무 아까 말씀드린 악독해 보이지 않은 왜냐면 애들이 너무 귀여워서 거기 휘말리는 듯한 느낌. 그래서 결국 극 전개가 너무 애들한테 의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그게 아쉬웠던 맞았던 부분이고 한 줄 평은 별점은 별점 많이 주고 싶다. 이거 좀 이상하게 많이 주고 싶네. 말순이 얼굴이 왔다 갔다 네, 하죠. 네, 뭐 4.5점 줄까? 4.5 줘야겠어요. 애들이 일단 애들 들어가니까 애들이 한 4점 먹고 가는 거죠? 네, 지금? 맞아요. 애들이 4점 먹고 그 중에 들어가요. 말순이가 한세 4.8점. 한세 씨가 이제 날 때가 자가갈 됐어. 때가 돼가지고 애가 귀여우니까 캐릭터가 분명히 과한데 좋아. 말순이 같은 자식 나요. 네. 어제 아빠 술 마시고 왔는데 방금 들어왔는데 그리고 한 줄 평은 제가 일부나 아니면 영화 씹어먹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력으로 저스티스를 구현한다.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셨나요? 어쨌거나 폭력으로 저스티스를 구현한 게 맞죠? 그렇죠. 모르죠. 저스티스를 구현한 게 맞죠? 왜냐면 이제 영화라는 거는 네. 선과 악이 뚜렷하잖아요. 현실 같지 않으니까. 영화라는 건 말이 좀 그런데 11호에서는 선과 악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고전 영화들은 선과 악이. 그럼 이제 고전 영화를 답습했다라고 생각이 들죠. 같은 그렇죠. 네. 저는 영화의 맛있었던 점은 진짜로 말순이가 거의 9할은 차지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미장센은 요새는 정말 영화들이 다 너무 잘 하다 보니까 와 하면서 보기는 하지만 그래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것도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기대감도 세지고.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이제 눈높이도 약간 좀 높아지고 그런 거에 많이 부합하느냐고 굉장히 감독님이 노력하신 그 흔적이 보이는 것 같아서 영화는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재훈 씨가 사실 얼만큼 연기 변신을 할 수 있을지를 기대를 좀 했었는데 요것도 딱 그만큼이었지만 이제 반대로 김성균 씨라던가 그다음에 우리 말순이 김하나 양의 연기가 굉장히 독보적으로 눈에 띄었다라는 거를 맛있는 점으로 들고 싶고요. 그다음에 맛이 없었던 점은 조금 듬성듬성한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영화가. 맞아요. 그래서 한 가지 톤으로 이렇게 쭉 얘네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쭉 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좀 차용하고 저것도 좀 차용하고 이것도 넣고 싶고 저것도 넣고 싶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살짝금 혼란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거를 큰 줄거리는 이제 초반부터 알겠는데 근데 여기다가 저걸 왜 저 장치는 왜 넣은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2에서 이제 밝혀질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뭐 나온다면 시리즈가 나온다라고 하니까 시리즈가 나오게 되면은 꼭 이제 챙겨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추천이고요. 영화는 저는 한 3.5점 정도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진짜 말순이의 역할이 좀 많이 컸고 3점. 그렇죠. 오히려 제목이 탐정 홍길동과 말순이가 맞지 않을까. 탐정 홍길동 그리고 말순. 홍길동과 말순이. 말순이. 동급으로 놓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 하지 말고 탐정 홍길동 동리와 말순이 이렇게 하면 뭔가 더 어울릴 것 같아. 네, 더 어울리네요. 그래서 진짜로 부제목, 오히려 부제목. 그 사라진 마을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렇죠. 동희와 말순이의 얘기가 훨씬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다음 편에 만약에 조금 더 설명이 된다라면 진짜 기대를 하고 보고 싶은 영화고요. 그리고 한 줄 평은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맞네. 우리의 말순이가 모든 걸 다 해결합니다. 말순이가 진짜 이 영화가 많이 관객이 많이 안 들더라도 말순이는 아마 이 영화판에서 핫수로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그 아저씨에 나왔던 아역 하신 분 이름이 뭐죠? 누구였던 거? 영화 아저씨 원빈하고 같이 나왔던 거기서. 박세롬 양인가요? 네, 박세롬 양이 지금 김세롬인가? 김세롬. 세롬양. 세롬이에요. 세롬 양, 예,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서 거의 성인 연기자처럼 이제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천재라고 거의 그런 영화계에서 얘기가 여행자 있었어요. 찍을 때도 세롬 양이 상당히 연기 잘했죠. 예, 그래서 큰 디렉션 없이 그 연기를 그냥 아이가 그때 다 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김하나 양도 사실 어떤 배우로 잘할지 계속 연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지켜보도록 연기자가 돼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이고 그건 아니지. 연기를 계속 하시길. 그건 왜 또? 그렇군요.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맛있었던 거는 초반에 CCT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효과, 그리고 정말 잘 배치된 인물들, 그리고 이질감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세계관, 그리고 말순의 존재. 그렇죠. 이거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맛있었던 부분들이고요. 별로였던 점을 따지자면 너무 많아요. 액션도 별로 없고 후반부 그 절정으로 가는 길에 복선도 너무 없고 그 주인공의 트라우마를 한 번에 한 큐에 영화 한 편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도 좀 아쉽고. 그건 진짜 많이 아쉬워요. 이게 캐릭터가 트라우마가 정말 큰 것 같은데 그냥 해결하는 방법도 없이 자기 혼자 스스로 관객한테 보여주다 않고 혼자 해결해버리고 말순이 한 방이 끝나요. 뭐 그런 것도 너무 아쉽고 그 아쉬운 점을 말하자면 정말 한두 끝도 없는 부분이 많은. 그러니까 영화가 재밌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애초에 관심이 없으면 그렇죠. 멀어질 텐데 근데 아쉬운 점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추천을 하고요. 정말 재밌는 영화니까 꼭 보라고 하고 싶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영화라서 되게 이상한 그런 맞아요. 영화예요. 별점은 저도 한 3.5점 정도 주고 싶은데 그중에 3.2점에 3.4점 정도는 말순이가 차지 않았나. 그리고 0.12점이 초반에 나왔던 그런 CCT 효과들과 이 캐릭터 나머지 캐릭터 배치들 이런 거지 영화 자체는 되게 희한한 그런 영화였던 것 같고 한 줄 평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처음에는 홍길동과 활빈당의 속삭이 기다려진다라고 하고 싶었으나 속삭이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강해서 주 반찬보다 곁 반찬으로 먹는 영화. 그러네요. 이게 정확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도 했었거든요. 약간 흰 쌀밥을 물에 말아서 정말 맛있는 김치랑 먹는 느낌? 그러네요. 잘 차려진 한 상이 아니라 그냥 되게 소박한 밥 그릇이지만 너무 맛있는 김치가 있는. 김치가 말순인 거죠. 그런 느낌이었어요. 김치가 말순이어야 되나 물이 말순이어야 되나 그런가요? 좋은 물을 써가지고 맛없는 밥이 맛있어지는 이상한 느낌이라서. 아니 밥이 맛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어쨌거나 그런 굉장히 감칠맛 나는 그런 게 하나 추가가 된 느낌. 그렇죠. 역시 그래서 우리는 다시다 같은 걸 잘 써야 됩니다. 조미료를 잘 써야 영화가 맛있어져요. 다시다를 안 써야 건강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말순이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죠. 말순이는 김치라니까요. 말순이가 김치야?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그렇군요. 그럼 모든 캐릭터에 말순이 집어넣읍시다.
캡틴 아메리카 11호 그리고 말순. 장난 아니겠다. 둘이 싸우는데 말순이가 싸우지 말순이가 말라고. 막 커져. 자이언트맨인데. 아니 셋이서 막 말순이 커져. 콧물을 막 쫙. 아니 스파이더맨처럼 아이언맨하고 캡틴 아메리카하고 그 윈터솔저하고 셋이 싸우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말순이가 딱 나타나서 아저씨들 친구끼리는 싸우는 거 아니랬어요. 막 이러면서 캐러멜 나눠주고. 카라멜 하나씩 주고 3개. 하이하라고 캐러멜 하나씩. 3개. 카라멜 3개. 아 귀여워. 이거 보고 싶다 그 영화. 어디서 합니까 그거? 어디 가야 돼? 하나 만들까요? 일단 투자가 안 들어와. 보고 싶다 그거.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억을 잃은 홍길동은 단순한 외지인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주 영화도 한 마을에 외지인이 나타난 후 벌어지는 영화를 볼 예정입니다. 이번엔 탐정이 아니고 경찰과 무속인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다음 주 영화는 나홍진 감독님의 곡성을 보겠습니다. 오, 곡성. 네. 곡성이 뭐예요? 곡성이라는 영화가 황정민 씨 있는데요. 나오는 영화. 예. 그럼 무조건 1000만인가요? 그렇죠. 글쎄요, 1000만. 저는 그 예고편 보고 지금 되게 기대하고 있거든요. 추격자랑 네. 황해 만드신 감독님이요. 그러면 일단 네네. 그렇겠군요. 마구 죽이겠죠? 그런 식이겠군요. 마구 죽이고. 네. 이 감독님의 인간성을 떠나서 영화 자체는 잘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영화 네. 자체는 기대가 됩니다. 네. 인간성이 떠나셨나요? 그건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네. 다음 다음 주 영화. 주 영화는 64회 영화 씹어먹기는 나홍진 감독님의 곡성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이제스시네.com 왜? 다이제스시네 @gmail.com 사연 좀 보내줘요. gmail.com 사연 보내줘요. 사연 보내줘요. 오늘 날씨가 이상한가요? 두 분 왜 그러시죠? 꽃가루 너무 먹었어. 본 방송의 발언은 진행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이 영화에 대한 보편 절대적인 평가가 아님을 밝힙니다. 영화 씹어먹기 위원회는 영화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개인의 차이에 따라 모두 느끼는 바가 다름을 인정하며 그 차이를 존중합니다.